Stop it now, I mean it. They're coming to get you, Barbara. 사람들은 언제부터 좀비 영화를 보게 됐을까요? 사실 좀비 영화의 기원 자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좀비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작품이 최초의 좀비 영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의 모든 설정은 이 작품 하나에서 전부 확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Are they slow moving, Chief? Yeah, they're dead. They're all messed up. 한번 죽었다가 되살아난 존재들인 만큼 느리게 움직인다는 설정. 머릿속의 뇌를 파괴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죽지 않는 존재라는 설정. The plan is kill the brain and you kill the ghoul. 거기다 결코 충족되지 않는 식욕을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의 신체를 탐한다는 설정과 그 과정에서 좀비에게 물려 감염이 된 사람은 Is she all right? I don't know what it is. She feels warm. Maybe it's shock. 곧이어 좀비로 변하게 된다는 이 모든 설정이 바로 1968년에 만들어진 이 하나의 영화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조지 로메로가 좀비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은 절대로 과장이나 은유를 더한 것이 아닌 100%의 사실 그 자체였던 거죠. 이미 수많은 좀비 영화들이 만들어진 지금의 우리들에겐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오는 요소들이지만 Before night, audiences of horror were accustomed to space aliens and traditional Gothic monsters.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나오기 전에 공포 영화나 괴수 영화에 등장했던 존재들이 대부분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문학사를 통해 전해져 왔던 전통적 괴수들이나 아니면 지구 바깥에서 침공해 들어온 정체불명의 외계인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괴물이라는 발상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괴물 한 마리를 퇴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통제 불가의 거대한 공포가 우리들을 덮쳐오는 느낌이었을 테니까요. The FBI,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CIA has not produced any public information. 그리고 좀비가 자극하는 이러한 공포는 그 당시에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과 아주 연관이 깊었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개봉한 1968년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계속 승리하고 있다던 미국 정부의 거짓말이 국민들에게 들통나버린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미국 사회에서는 반전 감정이 들끓게 되었고 이는 곧 미국 내부의 격렬한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미국 내의 인종차별 때문에 누적되어 온 분노까지 함께 폭발하면서 미국 내부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아가고 있었죠. With all of us working, we can fix this place up in no time. We have everything we need up here. We can take all that stuff downstairs with us. Man, you're really crazy. You know that? 때문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관객들이 느끼는 공포는 외부에서 침범해 들어오는 좀비들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공간에 함께 서 있는 내부의 타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화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던 그 불안과 공포를 똑같이 연상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좀비 영화의 교과서로 불리게 된 것은 단순히 좀비라는 크리처의 설정을 확립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좀비를 통해 인간 군상의 잔혹함을 묘사하는 장르 특유의 그 문법까지 이미 완성시켜 놓았었기 때문입니다. But we were also, very aware of the time and the sort of anger of the 60s. 그래서 이후의 좀비물들은 대부분 인간의 본능적인 폭력성과 자유를 잃은 현대인의 모순을 다루는 정치적 영화의 성격을 자연스레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좀비 영화들의 교본이 된 이 작품이 바로 그런 성격이었으니까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이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의식을 잃은 채로 끝없는 탐욕만 갖게 된 저 모습이 끔찍하다면 과연 인간을 인간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인간성의 본질이란 무엇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좀비 영화에서 느끼는 공포를 통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각자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좀비 영화가 마니아들만을 위한 마이너 장르에 머물지 않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보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물론 거기에 더해서 단순한 오락적인 목적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좀비를 대량 학살하는 액션이 좀비 영화에 항상 나오는 것은 내면 한구석에 억눌려 있었던 우리의 폭력성을 시원하게 발산해주기 위한 장치일 테니까요. 인간과 똑같은 영상을 지닌 좀비를 죽이는 건 같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근기를 비껴가는 절묘한 쾌감을 분명히 자극할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명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그 폭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They seem to be getting a certain amount of pleasure out of putting down these monsters and being able to go out and hunt people and lynch people. 이처럼 좀비물은 철저하게 정치적일 수도 또 완벽히 오락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장르입니다. 거기다 좀비의 모티브가 서양 세계의 노예 무역에 희생당했던 서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의 종교 부두교에서 나왔다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이 장르의 아이러니는 더욱더 짙어집니다. 서양 세계에 착취당한 문화권에서 비롯된 좀비를 다시 서양 세계의 문화 산업이 자신들의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좀비와 같은 노예가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묘사하는 것을 통해 다시 자신들의 사회를 비판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And of course, we have this sort of angry film that, that's like has this 60s stuff in it. We had a black lead. 물론 좀비 영화를 만든 조지 로메로 감독은 자신이 딛고 서 있는 그 역사와 문화의 모순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을 흑인 배우로 캐스팅하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파격을 선보이고 영화의 결말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은유하는 충격적이고 섬뜩한 이야기로 끝맺음을 했었죠. There are the good guys, the not good guys, and the living dead. 그렇게 좀비 영화는 이성과 지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리고 체제의 무비판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담은 장르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 상품이 의례 그렇듯 시간이 흐르면서 좀비 영화는 머릿속을 비우고 편하게 보기에 좋은 단순한 오락영화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됐죠. 좀비 영화를 보면서 좀비와 비슷한 상태가 되어가는 것만큼 아이러니한 일은 또 없을 겁니다. 좀비 영화가 처음엔 어떻게 만들어졌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몇몇 현상들은 그 자체로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사람들은 왜 좀비 영화를 보게 되었을까? 그래서 가끔씩은 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처럼 변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